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운명 떴다방 시간입니다. 저는 이경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풍산 김기학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통 김운동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김정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정구입니다. 선생님 그 호가 침도라고 하셨죠. 네. 그전에. 예. 그 무슨 뜻입니까? 예, 그 의학 인문에도 침도라는 말이 나오고 네. 황제내경에도 침도필의라. 침도, 예. 필의. 예, 도는 수하는 음양의 징조요. 도는 어떤 일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논과 학을 지나서 또 경을 공부해서 이렇게 그 신과 같은 복잡다단한 것을 하나로 탁 이렇게 하나로 깨우치거나 이렇게 정의를 할 때 그걸 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도는 일단 뭐 열심히 한 길만 가자 뭐 이런 뜻입니다. 침도이십니까? 예. 저는 순간적으로 신도라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눈을 딱 쳐다봤더니 눈빛이 약간 선생님이 약간 영롱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약간 영롱하세요. 근데 이런 말씀드려서 괜찮을까 모르겠으나 되게 이렇게 신기가 있는 분들이 눈빛이 저렇게 아릉아릉하거든요. 예. 저보다 더 강력하신 거 그래서 저는 저보다 눈을 크게 뜨고 저 있군. 양반이 신기가 좀 있어서 신도라고 했지 않았나 했더니 침도군요. 침도. 침도.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호를 말씀드리면 예. 풍산 선생님 말하기 좋고, 근데 김정구 선생님은 꼭 이상하게 김정구 선생님이라고 침도가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침은 또 무슨 침자예요? 그 의학적인 의학적 세금변에 쓰는 세금변에 예, 그 침, 예, 침. 이거 붙은 거, 예. 십자 붙은 거. 함자, 짤 함자 돼 있는. 짤함자 붙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 더 있다면, 그러니까 침의 도구나 말하자면. 예, 침의 도를 가자. 뭐 다도, 침도 뭐 이런. 네네, 침도. 근데 제 관상 사부님이 당신은 평길이 아니다. 인생이 산길이다 해서 남산자 도자, 남산도. 그래서 그러면 저는 침의 길이니까 그럼 침도다 해서 그렇게 한 이유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예. 토 얘기할 때 이제 물리학적인 측면, 의학적인 측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정이나 뭐 성격 이런 걸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약간 변화가 없고 우리는 고지식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예. 또 다른 면도 많죠. 토의 예. 그 토가 지금 현재 목화토금에 다 관련이 되잖아요. 주역에 보면 뭐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뭐 지족이 이어지고, 그렇게 보면 이제 그것이 수, 화, 목, 금, 토로 구성이 되면서 오행의 생성 순서라고들 말을 해요. 오행이 생성 순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행하고, 그다음에 뭐 그러면서 이제 상생 상극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오행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논문을 하나 썼을 때 하다 보니까 오행을 다루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태양경이라고 그 쓸 때 제가 그 태양경에 나오는 오행 그 소속 물질들 다 분류를 하고 이제 성격을 다 분류를 하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황제 내경에 있는 그 오행의 분류법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태양경이 이제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거예요, 그죠? 저기 한나라 그때 왕망이 그 신이란 나라를 세울 때 얘기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때 이 지금에 쓰고 있는 황제 내경하고는 다른데, 황제 내경은 아마 동진 때 그 양웅 사후에 그 태양경 나온 뒤에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오행을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 이전에는 다른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 양웅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깊잖아요. 그 뭐 모방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주역도 모방해 쓰고 그 다 섭렵하기 힘든데, 근데 그때의 기준으로 그걸 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논문 그 말미에 이런 점이 발견됐다. 우리 그냥 다 황제 내경 뭐 이렇게 믿고 그렇게 있었는데 2000년 전에는 그 분류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의학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야에서 그 경로를 바뀌게 된 경로 뭐 이런 것들 변화의 길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그 후속 그런 관련된 논문을 못 봤거든요. 그것처럼 근데 토도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나중에 다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토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전통적으로는 뭐 중앙토다 노란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 또 다르게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아 그때 제가 분류한 것은 지금 오래됐는데 기억하기로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요. 내가 이제 그 한의학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한 이유는 다른 건 다 비슷해. 근데 그 오행이 소속된 그 부위가 다른 거예요. 부위가 인체에 적용된 오장육부에서 토하고 수가 달랐던가 하여튼 그 두 가지가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똑같고.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구나. 그 이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책들이 많잖아요. 동양 고전들. 그런 거에서 그런 것도 뒤에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인데도 황제내경하고 같은 게 많은데 양홍의 것은 그렇게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일부분이 달랐던 이렇게 거예요.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사회장님께서는 양홍을 연구를 하셔갖고 태연을 가지고 논문을 쓰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양홍이라는 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나라 그러니까 후한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전환이 끝나고 후한이 생기는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찬탈을 했죠. 찬탈한 사람이 왕망인가요? 네네. 예, 왕망이 찬탈해서 이제 잠깐 뭐 한 80년인가 60년 한나라가 대가 끊어졌을 때 그때 이제 아마 있었던 분이 태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못 썼기 때문에 뭐 자세히 모르는데.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기원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뭐 황제내경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이제 나오는 분은 기원 후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우리가 따라가고 어떤 게 더 정확할까? 예, 실제로는 지금으로부터 점점 가까운 과거에 밝혀졌던 학문들이 더 정확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토의 어떤 뭐 색깔이라든지 뭐 어떤 장기라든지 바라보는 입장이 태연은 장기가 토가 뭐 다른 거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김정우 선생님이 황제내경은 태연보다 뒤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언제 나온지는 모르나 기원 후에 나왔을 것이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에 나온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로 적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토라는 것이 또 적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장부로 있을 때는 이제 비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토라고 있고 또 이제 팔다리도 비주사지라해서 토라고 진술충분히 토라고 하고 또 이제 조직적 분류를 할 때는 피부는 폐고 또 뭐 뼈는 예 그렇죠 살로 중간에 있는 거 살은 토고 네. 뭐 혈액은 뭐 화고 뭐 이렇게 이제 또 하고 또 얼굴에서도 코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위나 어떤 방편론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토가 이열령 비열령으로 들릴 수도 아니야. 있겠어요. 토가 그죠? 중앙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디에서 느껴보는 제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재밌게도 풍수를 색깔로 썼습니다. 좀 특이하죠. 예. 색깔 풍수를 썼습니다. 재밌게. 그래서 색깔을 가지고 정말로 뭐 어떤 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파스텔을 사다가 막 섞어봐요. 그런데 재밌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떤 색깔이든 간에 그러니까 빨강색이든 흰색이든 검정색이든 그냥 청색이든 어떤 색깔이든 간에 노란색이 들어가면 다 예뻐져요. 재밌네요. 예. 빨강색에서 노란색을 타버리니까 그 아름다운 주황색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토라는 것이 모든 걸 수용해서 다시 이렇게 재창조하는. 그렇죠. 땅이 그렇잖아. 그죠? 청색에다가 노란색을 또 탁 타버리니까 이런 녹색이 나와. 예쁘게. 더 많이 타면 연녹색이 나와. 너무 예뻐요. 신기해요. 아주 신기해요. 예. 검은색에다가 우리가 흰색을 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회색이 금방 나올 것 같아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노란색을 타잖아요. 검은색이 더 빨리 변화를 해요. 회색으로? 네, 회색 쪽이 아니에요.
이제 흰색 그럴 쪽은 때, 아니고요? 예, 다른 색깔 쪽으로. 집에 가서 실험해봐야겠네. 이 재밌는 게 이게 우리가 토를 중앙이라고 했잖아요. 네. 노란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이 토가 확실히 노랑이 맞아요. 그거 보면. 왜냐하면 이게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다가 색깔을 타도 얘가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토는 토야라. 토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빨간 거, 파란 거 다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러네요.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연구할 때 참 그런 거 보니까 아주 좀 재밌다. 그런데 참 또 우스운 게 또 있어요. 중국에 이제 경극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경극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경극에는 뭐 중국의 전통 극이죠. 우리가 중국 여행 가면 꼭 한 번씩 보는 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토가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좋구나 생각하는데 토가 노란 색깔이잖아요. 노란 색깔을 칠하고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교활한 인간이라게. 또 흰색은 얼마나 또 좋은 색이요. 그렇지. 백색인가 깨끗한 인간. 근데 또 백색을 칠하고 나온 얼굴에 그 경극 칠하고 나온 사람은 이건 배반하는 또 사람이라게요. 백색은. 재밌게도 예. 아주 또 그리고 또 얼굴에 그 검은색을 또 칠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검은색을 칠하는 검은색은 아주 대단히 그 신이 막 이런 걸 따져요. 검은색은? 엄격함. 예. 포청청이 검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얼굴이 검은색. 재밌게도 빨간 색깔은 또 무슨 뭐냐면 충절을 나타내요. 빨간색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관원장이 얼굴이 빨갛게 나타났잖아요. 충절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관장이. 예. 관원장 그 경극에 보면 감자 그 분장을 하고 나온 사람은 얼굴이 빨갛게 나오죠. 얼굴이 빨갛게 나와요. 그래요? 그럼 예. 경극 볼 때 빨간 얼굴들은 충절 충절. 기사라고 보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아니 틀리죠. 중국에서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빨간색 뭐 예. 결혼했을 때 빨간. 근데 우리는 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빨간색을 좋아한다 이거보다도 빨간색은 충절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시켰다는 거지. 빨간색은. 그러니까 피니까 그런가? 피로 목숨을 바치잖아요. 글쎄요, 왜 그런지는 춤들은 저도 딱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이잖아.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 경극을 할 때 궁금해서 빨간색. 색깔을 막 칠하고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중국을 또 한 두세 번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흰색 입은 놈이 계속 배반을 하는 거야. 선생님 나쁜 보신 놈으로. 거예요? 어디 나온 게 아니라? 그게 그럼 이제 또 검증해봐야 되겠네요. 가면 안내장 있어요? 아니 안내장이 아니라 그거 보고 안내인, 가이드가 얘기해줘요? 그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요? 저녁에 어디 뭐 놀 데 없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 또 보러 제법 가는 비싸. 그게 술값도 제법 나오고요. 네. 그래서 한 두 번 봤더니 내가 궁금한 게 있어. 흰색을 하고 나온 사람은 그놈이 꼭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백색은 의리 강직이잖아요. 그렇지. 이거 사주에서 이게 뭐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을 한 백색, 거야. 노란색, 예. 그다음에 까만색, 흰색. 예. 하나 빠진 게 뭐야? 청색. 청색. 청색이 뭐더라? 청색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찌 됐건 다음번에 알아가 보세요. 관우는 붉은색, 충절. 관운, 예. 그러면 이제 기존의 오행에서는 이제 화는 중심, 왕, 신 이러는데 충이라는 말이 이 심장이라는 심자가 그렇지, 뜨거운 화가 누워 있는 것이다. 편안한 것이다. 그 안이 편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심을 잡아서 왕을 충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 것과 왕을 모시는 그런 것도 또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측량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경극은 경극 나름대로 그렇죠. 자기들만의 어떤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자기들만의 시스템이 있기 약속이 때문에 있지. 약속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관원장 얼굴은 빨갛다 얘기예요. 관운장은 예. 신의의 상징이니까 노란색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얼굴이 빨갛고. 관원장을 중국에서는 신이라고 하지 않고 충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절. 붉은 피구나. 자신이라고도 하지 정문주가 않나요? 예, 이렇게 충절. 예, 그것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장사의 신으로, 제신으로 그렇게 이제 그 모시고 있고 추앙을 해요. 예, 뭐 그런 관우 얘기가 것들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상 재신으로 막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지방에서 왜곡되는 자꾸만 그런 얘기.
뭐 우리가 흔히 좋다면 얘기하는 막 번지는 예, 거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얘기해서 포대화상을 또 제신으로 모시기도 하잖아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자신들이 다 하나 본데. 자신들의 어떠한 뭐 그룹 네. 아니면 어떤 중국이 좀 넓으니까 어떤 그 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 않느나. 근데 어쨌든 간에 관운장 하면 국가의 신 뭐 이런 쪽이지요. 충절. 우리도 여기 동묘 있지, 동묘. 네. 예, 네. 동묘가 관운장을 모시고 있지요. 네네 그렇게 맞죠? 들었어요. 예. 네. 그렇죠. 아니 중국에서 그렇게 뭐 재신이고 충절의 상징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관운장에 신당을 모신 이유가 아마 임진왜란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임진왜란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때 명나라가 좋아졌잖아요. 만력제 시대에. 그렇죠. 만력제는 제가 우연히 만력제 얘기 좀 텔레비전 해주세요. 거 보니까 만력제가 이제 뭐 후궁의 아들로 이제 황제가 되는데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렇죠. 적장자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서럽게 황제가 됐는데 뭐 권한도 없고 어머니는 뭐 또 계속 잘해 보라고 하고 뭐 권한은 없고 대신들은 뭐 그러고 그러니까 하다 나 이거 왕 못 하먹겠다 해서 이제 파업을 했죠. 30년 동안 파업을 해서 나라가 최악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조선에서는 최고의 황제로 치죠. 뭐 임진왜란 때 관운장을 우리나라에서부터 모시기 시작했다. 맞기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들어서면서 조선 사회는 혼란에 빠지죠. 명쪽이냐 청쪽이냐, 예, 이제 막 아주 막 그런 걸로 이제 문제가 빠지고 거기에서 이제 명쪽으로 많이 이제 이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기울으면서 실제로는 청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에 어떤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 이제 동묘를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사용됐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까 뭐 관운장을 재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중국에서는 재신이 됐을지 몰라도 한국에서의 관운장은 장군신으로서 아주 그냥 끝발을 날리고 있어요. 관운장. 예, 관운장신. 그래서 계룡산 그 신도안이 아니라 신원사 입구에 가면 그 바로 입구. 그러니까 신원사 매표소. 자세한 얘기는 예, 바로 그런 쪽에 가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정말 신당이 많은데 영험한 계룡산 근처에요? 예, 크기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보다 더 크게 관운장을 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것도 봤어요. 동상이요? 예, 동상을.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보다 크게요? 더 커요. 아 이거 발끈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만력제가 그렇게 30년 동안 파업을 하고 나라는 다 망할 지경인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전 조선에 이제 선조가 급하니까 사신을 급하 제발 좀 도와달라 했는데 어느 날 만력제가 이렇게 궁을 가다가 저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조선에서 지금 이렇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우리도 뭐 지금 상황이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힘든데 뭐 그 싹 무시하고 지나쳤죠.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냐? 장비가 나타납니다. 오, 관운장이 아니라. 예, 어. 형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비가 야 도와줘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만력제가 꿈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탁 나가갖고 대신들 갑자기 모아놓고 관운은 나오지 않고 장비하고 유비가 나왔다. 형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만력제가 이제 관우가 되는 거죠. 아, 만력제는 관우였다. 그러니까 장비가 그렇게 급박하게 형님 도와주십시오. 깜짝 놀래서 그렇게 술 먹고 뭐 관도 다 팽개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날 갑자기 일찍 일어나서 딱 대전에서 다 이리 와봐. 나 이렇게 해서 야 조선이 이렇게 우리의 형제 나라 아우가 저렇게 힘든데 지금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뭐 여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저러시나? 이래갖고 어찌 됐건 안 하면 큰일 나. 빨리 해. 해갖고 급히
서둘러서 5천 명 파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선이 살아났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살려줬으니까 우리 관운장을 여기 전국에 몇 곳에 이렇게 설치하라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때문인데 그치? 아니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순신 장군 그렇게 때문이에요. 훌륭한 관우를 중국에서는 쩐의 신으로 모셔? 그거 웃기는 일이잖아요. 현대인들이 네. 아유 제 신으로. 근데 우리는 이분을 동료에다 모셔놨단 말이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관우가 우리 주선적이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이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그래, 들었어요. 예, 예. 뭐 자기네 설마- 고향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진실 같은 거짓말은 아니겠죠? 아니 지금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한 꿈 얘기도 좀 뭐 그 진실 같은 거짓말이니까 뭐 저도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근거 근데 있는 그러면 만력제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일을 한 거는 맞아요. 역사에 남아 맞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제 뭐그 15세기에 그 태엽 황제였거든. 이게 따져 보면 태엽 이제 황제. 무슨 일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꿈에 뭐 나타났다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 관장께서 조선족이지 않을까. 동이족이라는 얘기는 예. 있다니까요. 그게 처음 왜 그러냐면 들었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 중에 관우 신이 빙의됐다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장군 신이 들어오면 관운장이 많이 들어오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빙의는 쉽게 얘기해서 신이 들어오는 것은 DNA를 타고 들어오는데 한국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뭐 전생에 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요. 이제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관운장께서 한때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조조한테 핍박을 받다가 한마디로 핍박을 받았는지 뭐 조조가 잘 대해줬는지 뭐 그건 뭐 이제 대해줬답니다. 책에 잘. 있었던 일이니까. 탐을 근데 많이 이제 냈죠. 관운장이 5관 6장을 이제 참하면서 탈출을 할 때 그때 이제 한때 길을 잇기도 했는데 옥천사에 있는 이제 스님의 길을 또 안내해 준 덕도 있어요. 옥천사라는 또 지명도 또 나와요. 또 관운장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오나라 여몽한테 진창도에서 잡혀서 죽습니다. 손권이 목을 베지요. 그래서 그 목을 조조한테 보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관운장의 그 영혼을 위하기 위해서 옥천사 또 스님이 오셔가지고 저 진혼제를 지내줬다라는 게 삼국지에도 나와. 이제 옥천이라는 게 자꾸만 등장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옥천이라는 지명이. 중국은 옥천이라는 곳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현재 지명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한국은 옥천이 있거든 여기가. 그래서 충북 옥천군이 있잖아. 근데 재미있는 게 옥천군에 가잖아요. 네. 예, 옥천군 동이면이라는 곳을 가면 실제 옥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세워진 지는 뭐 한 40년, 50년 됐지만은 그럼 그 시대에 옥천사는 아니네. 예, 옥천사라는 게 있다. 뭐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어쨌든 관운장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우리 동이족이지 않을까. 근데 붉은색이 충절의 어떠한 상징이다라는 네, 뜨거운 심장. 이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피해는 다 그냥 국가에 대한 충성스러운 피들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실제 우리가 임진왜란이라 일제 36년 또 6.25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큼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 피해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예의가 좀 옆으로 너무나 많이 갔나요? 아닙니다. 관운장이 뭐 옥천 우리 교수님 고향이라서 그러신 건가? 아니 뭐 근데 저는 실제 이제 이 장군신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분들을 많이 봐요. 아까 제가 사회자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뭐 농담도 좀 한 거 있는데 실제로는 장군신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자가요. 얼굴이 진짜 붉어집니다. 신기해요. 여자가 얼굴이 붉어지고 재미있는 게 이 숟가락 같은 거나 뭐를 짚고 있으면요. 관운장이 원월두를 딱 짚듯 관운장은 말을 타도 이런 자세로 이렇게 가지. 짚듯 숟가락도 이렇게 잡고 딱 쳐요. 여기를. 신기해요.
어찌됐든 시대를 넘어서 네, 그리고 관원장이 예, 여성이 막 여기를 이래요. 여자가 장우신이 들어왔다는데 근데 이분이 가짜로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보면 왜냐면 우리는 저도 나이가 예순이 넘었기 때문에 저거 가짜로 하느냐 저 쇼로 하느냐 이거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분은 정말 자기가 내가 관원장이다 이렇게 믿고 그런 행동을 딱 하는 거예요. 어쨌든 관원장이 시대를 넘어서 예. 조선 땅을 구한 어떤 일부분의 역할을 했고 이 시대의 한국 사람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살아 있는 것을 보면 참 소중하기도 하죠. 그래서 남산에도 와룡모에도 가보면 거기 모시는 걸 보는데 아주 에너지가 좋았습니다. 네. 오늘 뭐 조선 땅에 어찌됐건 일익을 담당했다는 그것도 토죠. 예, 근데 좀 재미있는 게 관원장이 탔던 말이 또 적토마입니다. 맞습니다. 적토 말할 때 적색과 살리마. 흑토가 들어가요. 아, 그렇네. 그렇지요. 예, 적색과 흑토가 들어. 그때 이제 흑토는 땅을 밟을 토 되겠지만은 예, 실제는 뭐 근데 이제 적색이 들어간다는 것도 좀 재미있지요. 예. 네. 오늘 그 토를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잘 들으셨죠? 좀, 예, 완전히 좀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주 예. 재밌는 말씀 많이 들었고 만력제 얘기도 재밌고요. 더 재밌는 얘기 또 더 깊은 얘기 또 더 이렇게 아주 적나라한 얘기 이런 얘기는 저희 너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책 보면 안다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면 알아요? 네, 책 보면 안답니다. 오호호호. 그래서 상담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합시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